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일주론 육식 간지 중에서 이 정묘 일주를 오늘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밤중에 별이 되는 정하와 묘목이 만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지, 인수, 편인이기 때문에 초신살이다. 그리고 또한 편인이다. 이 정화는 오화가 록지, 사화가 왕지, 진토가 쇠지. 이 묘목은 병지다 그래요. 병이든 정지 편인, 정지 초신살 이렇게 통변이 되는데 이 정묘일주를 나체도화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체도화살은 수영선수나 또는 그 무용 또는 요즘에 그 요즘에 그 자기 몸을 어찌되었건 옷을 벗고 근육을 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가를 하면서 자기 몸 자체를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직종들, 직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러한 직종에 해당이 된다. 이것을 나체도화라고 한다. 어찌되었건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자기 육체를 보여주는 그것으로 인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나체 도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정묘일주는 지금 현재 앉은 자리 묘목이 이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정묘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자리가 지금 정묘방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은 묘방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정묘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묘방에서도 첫 번째의 정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정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좌오묘유를 이렇게 방향을 했을 때에 묘방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그 방위가 정묘방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정화가 이 묘에서 묘목 자체가 모든 천간들이 5개의 묘목을 깔고 앉는 천간들의 각기 방위를 5등분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방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중심은 보은, 옥천 이 부분이 중심이다 그래요. 이 나라의 중심이. 그리고 여기에서 좌오묘유 선을 갖다 긋기 때문에 이 묘목 방향은 영덕, 안동, 의성, 상주, 옥천, 보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은 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묘방이다 그래요. 정묘일주는 일순에 해당이 되고 이 일순의 공망방위는 술토와 해수가 공망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묘목과 해수도 합을 하고 이 술토도 묘술 합을 한다. 아무것도 없는 공망지에서 비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정묘일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해수방위로 그런데 여기에서 진합인가 가합인가 봐야 되겠죠. 또한 이 합이 되기 때문에 묘술 합을 해서 화기 쪽으로 나간다면 또는 해묘 합을 해서 해수가 목기로 변화가 되고 미토를 불러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정묘일주로 태어나면 술해 방위로 가서는 살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공망방위로 공치고 망하고 허무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 정묘일주가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산다면 이 해수와 술토에 선을 갖다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긋고 이 방위 안에는 이제 서울도 포함이 되겠죠. 이 부분이 충주가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쪽에서 만나는 인연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 정묘일주는 묘 중에 간목과 을목이 암장되어 있고 조건이 하나가 있다. 을목은 투출하지 말아라. 간목은 투출하면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이 병화도 겨울에 태어났다면 무난하지만 그 외에는 병화는 없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은 사화나 오화나 한 글자가 반드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 정화가 한 글자 있으면 상당히 좋다 그래요. 이 사화나 오화가 없고 여기에 미토가 한 글자 있고 이 정화가 미시에 태어나면은 정화는 정임함 목을 하기 때문에 경자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그래서 정미희가 되는데 정미희를 만나면 정묘일주와 합을 하면서 해수를 불러와서 해수 공망이 자리를 변동하면서 공망지 기운이 없어지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요 해수 이 방위가 공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망지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미토에서 꺼지지 않는 두 개의 정화, 형제, 동료들의 덕으로 인해서 묘미합을 해서 해수를 불러오고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묘목이 승목이라 할지라도 한 번 불이 붙으면 이것은 인목하고는 다르다. 인목은 환히 타버리는 성질이라면 이 묘목은 연기가 나면서도 끊임없이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꺼지지 않는 불로서 이 인목 화기는 이렇게 번창해서 크게 나가는 상이라면 이 묘목은 연기가 나면서도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정미시에 태어나면 상당히 좋다. 그래요. 정묘일주는 일지편인으로 부부정을 없게 한다는 효신살이다. 일지묘목이 효신임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정화여야 하지만 정화는 묘목의 12운성에 아까 얘기를 했죠. 병지 효신살이요. 병지 편인이요. 병지 나체도와요. 이것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병인 일주에 역마 홍염살과는 다르다 그래요. 이게 똑같은 인수 성분이지만. 그래서 병지임으로 오히려 허약함을 상징한다. 음천가는 오로지 지지비경급제에 의해서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인수가 많으면 오히려 병신과 사심발동으로 단명하게 된다. 이것이 양천간과 음천간의 차이이다.
정묘일주에 음덕과 수호신을 상징하는 천을귀인은 유금과 해수가 되는데, 유금을 만나면 말로는 천을귀인의 재물이라 하지만 일지육신을 파극하여 효신살 발동으로 부부 문제를 만든다. 해수는 청기 정관이지만 해묘합으로 묘목을 더한 승목을 만들어 정화를 질식시키므로 좋다고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그러므로 사화나 오화 중에 한 글자를 만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그래서 이 백약이 무효인 것은 이미 병지에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든 정화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약은 사화나 오화 또는 정화나 병화가 병든 정화를 치료하는 약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주간명에서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지지비경겁제가 한 글자 있는가 확인해야 한다. 천간의 비경급제는 사주 상황에 따라서 희신이 되기도 하지만 귀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기 천간의 유정, 무정, 사주의 구조 배합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일지인수는 대체로 지적 수준이 높고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며 중년 이후에도 변함없는 학구열을 암시하는데, 양천간의 일지인수와 음천간의 일지인수가 다르게 작용하므로 인수를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일 먼저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인수를 수용하고 인수가 밝고 화려하고 환하게 묘목 도화가 꽃이 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건 병화나 정화 또는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가 있었을 때 내 인수가 화려한 꽃을 피게 된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이 없고 정화일간으로 정묘일주로 태어나서 이 병화도 없고 사화도 없고 이 묘목만 한 글자 있다면 간목도 없고 인목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묘목을 의지하는 정화인데, 이미 목다 화식과 같아서 일평생 힘이 든다. 형제 동료 덕이 없고 부모 배성 육친의 그 어떠한 덕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때는 있어야 할 글자가 있어야 덕이 있는데 있어야 할 글자가 없기 때문에 육친, 무덕, 육친의 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화나 오화 중에 한 글자가 있다면 묘목이 순목일지라도 모두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사주의 모든 육친 관계가 좋아지므로 지적 수준이 높고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며 중년 이후에도 변함없는 학구열을 상징하며 의식주가 일생 평안하고, 그러므로 인정이 많게 되고 총명하며 포부와 야망이 대단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야망가가 된다. 인수를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마만큼 큰 차이점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수과다로 일지효신이 식상을 도식한다면 이때 역시 사화나 오화 중에 한 글자가 있다면 도식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지비급이 없다면 도식과 아울러서 화식당하는 정화가 되므로 험난한 인생을 상징하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 무대가 파괴되므로 추진력이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주저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성과 면에서는 실속이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화나 오화 중에 한 글자가 있다면 또는 정미시에 태어났다면 문곡성으로 영리하고 학업에 우수한 자질로 나타난다. 또한 일지요신의 영향으로 인정이 많아서 남주기를 좋아하는 속성 이면에는 편을 가르는 냉정함도 있다. 정묘일주는 이해타산이 분명하며 매사 욕망이 대단하지만
겉으로는 쉽게 나타내지 않으며 외면은 온순하게 보이지만 승부사 기질이 내재하여 저돌성이 있으며 항상 기회를 엿보는 상이다. 이 명식에 이 정묘일주가 인수를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조건이 되고, 특히 여기에서 정미희에 태어났다면 두 개의 정화가 용광로로 작용을 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 때문에 지속력이 강하다. 은근과 끈기의 대명사이다. 그래서 결코 이 병화는 후다다닥 해치우고 끝내버린 반면에 이 정화는 그때야 발동이 걸린다. 이 병화가 일이 끝날 즈음에서 발동이 걸려서 끝까지 간다. 남들 모두 다 지쳐 쓰러져도 이 정화는 지쳐 쓰러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끈기의 대명사이다. 끝까지 간다. 다만 만약에 이 정묘일주가 아닌 사주라면, 그리고 인수가 없었다면 이때는 이렇게 통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일주는 내면은 온순하게 보이지만 승부사 기질이 내재하여 저돌성이 있으며 항상 기회를 엿보는 상이다. 또한 두뇌 회전이 느린 것 같지만 상당히 빠르고 수리 계산 능력이 뛰어나며 성견지명이 있으므로 초반에는 남들보다 늘 앞서가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기운을 잃지를 않고 나간다 그래요. 이 정묘일주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묘목이 인수임으로 정화의 모친이지만 편인도화이며 효신살에 해당한다. 일지는 배성으로 정화의 육신에 해당하는데, 배우자가 되어야 할 일지가 편인도화로 작용하여 효신을 만들어 부부정을 없게 하는 작용을 하고 매사를 간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화의 뿌리근이 되어주지도 못하면서 승목화해를 하며 자식덕을 보려는 모친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덕을 보려는 기대 심리가 강한 구조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병화나 정화,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다면 내 어머니나 나의 배성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에 해로하고 능력 있는 정화가 된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의 뿌리근이 되어주지도 못하면서 승목화해하고 서로가 덕을 보려는 기대심리. 이것은 정화가 인수를 화려한 꽃을 피우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묘목은 밝은 태양 아래 자신의 자태를 드러내고 싶으나 정화는 밤중의 별 또는 등대나 전망대를 상징하므로 외롭고 고독한 상으로 밤중의 별이다. 그러므로 묘목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중에 꽃을 피운 형상으로 새벽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나팔꽃, 밭꽃, 한울다리, 분꽃 등이 되는데, 밤중에 피어난 별이 되기 때문에 밤중에 피어난 꽃이 되기 때문에 이 꽃을 누가 예쁘다, 이것을 감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술적 재능이 이미 없게 되고, 밤중에 노력은 많이 하지만 누가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공에 상당히 많은 장애가 된다. 그리고 또한 밤중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다. 그리고 이 묘목이나 정화는 항상 밝고 화려하고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는 대낮에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밤중에 피어난 꽃이기 때문에 음적 세상으로 나아가기 쉽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이 인수를 모두 다 수렴하지 못한다면 밤중과 같기 때문에 정 그리워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편인도화이다. 정묘일주는 전쟁터에 끌려간 낭군을 기다리며 이 정화가 호롱불이기 때문에 호롱불 아래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대는 연례상으로 인내의 고도감이 있게 된다. 일지가 배우자 오행으로 가 있어야 할 곳을 망각하고 모칭이 된 형태로 자수를 만나면 자묘 상형사를 만들고 재성이 되는 유군과는 묘유상충이며 신금을 만나면 원진 귀문이 되니 이래저래 한이 쌓이는 구조로 배우자의 덕이 좋을 수 없으나 오로지 사화나 오화를 한 글자 만나야 좋아지는 인생이 된다. 이때 병화를 만나는 것은 좋기는 좋으나 맑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형제덕이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2등 인생이 되므로 그래서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희귀 질투심이 강해서 오히려 이 정화가 병화를 미워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예쁨을 못 받아. 너 때문에 내가 발복을 못해. 하는 이 심리로 나타나서 세상을 원망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묘목 역시 밝은 태양 아래 꽂힌 병화를 좋아하지 이 정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2등 인생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피해의식이 이 정화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불평, 불망, 원망살이 된다. 항상 세상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해도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긍정적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복 성공해서 이미 추락해 버린다. 세상을 좀 더 그러려니 하는 긍정적으로 봐야만이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나와 똑같은 기질의 경미시에 태어나거나 또 다른 정화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가 명식에 있으면 정화는 만인에게 왕따를 당하는 형국으로 형제 동료덕이 부족하여 흉하게 된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자식이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일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일간과 또 다른 정화를 만나면 이것이 길하다. 그래서 형제, 동료, 덕이 좋고 요즘 시대에 두 개의 정화가 이렇게 있다면 증권가에서도 큰 손으로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요. 이 묘하게도 두 개의 정화가 있는 사람들이 증권에서 돈을 아주 많이 사주 감명하면서 보면은 큰 돈을 만지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을복이 투출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간목 투출이 매우 길하다. 그러나 이 간목이 투출하면 일의 진행이 늦다 그래요. 일의 진행이 늦기 때문에 그러나 일의 진행이 늦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간목은 그냥 통나무이기 때문에 이 통나무를 작은 불씨에다가 불 붙이는 과정이 어렵다. 그래서 자칫 게을러질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간목이 있을 때는 벽값 인정을 하는 경금이 있기를 요구를 하고 이 저과 불이 꺼지지 않는 무토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화는 간목과 무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정묘일주가 간목과 무토를 만나면 의식주 걱정이 없으며 행복 인생이 되는데 이 간목 인수를 정인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 간목이 갑진, 갑오, 갑신, 갑술로 오는 것은 좋으나 갑자, 갑인으로 오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갑자로 오게 되면은 일지 묘목과 자묘 상행이 되고 이미 자수 물 위에서 왔기 때문에 이 간목이 더한 순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불이 꺼져버린다. 또 갑인으로 오면은 인수 혼잡이 되고 이 간목이 완전한 승목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화불이 또 꺼져버린다. 또는 이때 갑인으로 왔다면 경금이 있어도 목,
다 금결이 되어서 경금이 오히려 깨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나 갑인으로 오는 것은 좋다고 할 수가 없다. 특히 갑자로 온다면 관인상생으로 좋을 듯하지만 수목운결. 그래서 이 사주 간명을 할 때 글씨 한자 한자 모든 글자를 따져야지 신강신약으로 사주를 살피면은 그것은 헛소리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래요. 구조 대합을 필자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고 격하고 있어야 할 것은 격하고 있고 이러한 그 구조 배합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로 온다면 관인상생으로 좋을 듯 하지만 수목은결에 편인도화와 평관도화가 상행을 하므로 사주 구조가 흉하면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수옥살과 도화살에 수시로 관제구설이 발생하며 만사의 흉액을 불러온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났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특히 정화는 간목과 무토를 만나지 못하면 외아내빈으로 그 배우자에게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사의 불평분만이 있게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간목, 무토, 경금이 명식에 있는 것이 매우 길하다. 그러나 있어야 할 글자가 없고 기임탁수가 되었다면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요. 이 정화 일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글자가 사주에서 기임탁수가 되었다면 단명수에 직업이 하천하고 자식을 낳은 후 부부 이별하기 쉬우며 잔질에 고생하고 당뇨 증상이 있게 되며 개수칠사를 제어하는 기토라면 그러나 무난하기는 하지만 이 정화 일간한테 기토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차라리 미토가 한 글자 있거나 아니라면 축토가 한 글자 있는 것이 신약사주일지라도 오히려 좋지. 기토가 투출이 되면 상당히 불미하다. 왜냐하면 이 경금은 녹슬게 하고 신금과 경금이 기토를 매우 싫어하므로 재물득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그러나 간목과 또한 무토가 있다면 모든 시험과 경쟁력이 탁월하여 인내력이 강하여 만난을 극복하고 승전고를 울리는 사람이 된다. 어찌되었건 을목과 신금은 투출하지 않는 것이 정화 일간한테는 길하고 여름생 정화가 아니라면 모친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무거운 어깨에 눌림이 발생하며 모친으로 인해서 좋은 꼴 보기가 어렵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중년 이후에 일지 효신살은 어머니로 인한 근심 걱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주가 운이 좋건 안 좋건 이것은 상관없이 어머니로 인해서 중년 이후 근심할 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배우자의 덕이 모친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는데 눈치가 빠르고 예민해서 누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귀신같이 아는 재주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타인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어수선하고 산만한 형태이다. 그러나 사화나 오화 또 다른 병화나 정화가 있다면 병화는 아니고 있다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병인 일주는 모친이 자식을 성공시킨다면 정묘 일주는 자식덕을 보려는 모친과 같다. 사화나 오화 또 다른 정화가 없었을 때 이렇게 통변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모친 자신을 위해서는 화장품과 명품 옷을 사 입고 잘난 척을 능숙하게 하는 모친으로 자식이 조금이라도 등한시하면 자식을 괴롭히기도 하는데 여하한 일이라도 정화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게 되므로 또 다른 정화나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어야 한다. 이 정화는 치밀하고 꼼꼼하며 매사 실수하지 않으려는 성품은 좋지만 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서 여름생이 아니라면 겉으로는 밝은 척에도 내면에는 근심이 있으며 우울하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꺾이고 추진력이 약하다. 간목과 무토가 있거나 또 다른 정화가 있다면 인정이 많고 예의가 바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 내기 때문에 기획력이 좋으며 인내력이 강한 성실한 노력파이다. 그러나 명식이 흉하면 배우자덕이 부족하며 무슨 일이나 참견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으로 분란을 자초한다. 일지효신, 일지편인들은 이 참견하는 성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요. 또한 그 배우자 역시도 사사건건 참견하는 형태이니 부부 서로 말다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로 간의 불평, 불만을 숨기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시켜 치고받고 싸우며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다. 그러나 무토와 경금이 있고 명식이 양호하다면 매사성심껏 노력하며 연구심도 강하고 인내력이 있으므로 성공이 확실하지만 될 수 있는 한 모친과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이기라면 비록 신약할지라도 모친의 슬하에서 벗어나 일찍 자수성가의 길을 가는 것이기라다. 대체로 정화일가는 싫고 좋음이 분명하지 않으며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눈만 끔뻑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주가 흉하고 명식에 묘유충이 있으면 싹수가 없으며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이 심하고 왕따를 당하고 자칫 두들겨 맞는 일도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남 참견하는 일을 잘하고 본전도 못 찾는 것이다. 정화일간에 무토가 투출한 경우 목소리가 듣기에 아름답다 그래요. 이건 필자가 통계적으로 봐도 이 정화일간의 신강 신약을 떠나서 요 신약하더라도 무토가 투출을 하고 사주가 음습하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듣기에 아름답더라 그래요. 그리고 A가 바르지만 기토가 투출했을 때는 또 아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완전히 틀리다 그래요. 이 정화 일간에 무토가 투출한 목소리와 기토가 투출한 목소리,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만약에 기토가 기신으로 이 정화 일간에 투출했다면 목소리가 탁하면서 싹수 없는 말을 잘하고, 불평, 불만, 원망이 많고, 에이씨, 꼭 시자를 붙인다. 그러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기토가 투출하고 신금이 투출되었다면 이 기토는 갯벌 땅이다. 그래서 이 갯벌 땅에 모교가는 신금 보석이 되는데 이것을 정화가 또한 파악하는 형태이므로 상당히 흉하다. 이 신금은 아버지가 되는데 이 아버지가 망신살에 자식 낳고 파극당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므로 여름생의 임수를 생교하는 경우라면 큰 망신살의 재물이 아니므로 무난하다.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생이라면 신병이 있게 된다. 간목과 무토경금이 있는 명식은 점잖하고 A가 바르며 겉보기와는 달리 부드러운 편으로 남녀 교제에도 능수능란하고 미남 미녀가 많다. 정묘일주에 명식이 양호하다면 일지편인이 학문성이므로 중년 이후에도 변함없는 학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정이 많고 똑똑하며 포부와 야망이 대단하다. 그러나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없다면 묘목이 식상을 도식하는 형태이므로 모친이나 배우자가 나의 앞길을 막는 구조가 되므로 정력도 허약하고 건강도 허약하며 잘 체하고 추진력이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주저하기 쉽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성과 면에서는 실속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시작은 잘하지만 능력 부족으로 용두사미가 될 수 있으나 정화와 무토가 있으면 결과 창출에도 재능을 발휘한다. 정묘일주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한습한 경우에는 만인이 정화의 난로 앞에 모여서 화력을 더 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이므로 타인의 간섭과 무리한 일을 요구당하는 일이 많다. 이 부분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면 한습한 사주가 되는데
이 정화는 난로의 물상이기 때문에 이 화력을 더 강하게 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무리한 간섭을 당하는데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자기가 하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타인들의 심한 기대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끼다가 한 잔 술에 그 마음이 제어하는 마음이 풀어지면 아주 흉폭한 일도 있게 된다. 인정이 많아서 남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속성 이면에는 편을 가르는 냉정함이 있어서 자신의 이익이 되어주지 못할 때는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마음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적군이 아군이 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못된 버릇이 내재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묘일주가 사화나 오화를 만나지 못했다면 인연법 상에서 이것은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뱀띠나 말띠, 특히 이 오화, 말띠를 여기서 인연을 하면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혹은 말띠나 뱀띠가 인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필자가 봤을 때 이 정묘일주는 말띠 인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록군하는 인연이다. 이 인연 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무오년에 태어난 사람을 인연을 해서 오화가 자기의 록군이 되어주고 이 무토가 자기의 오나복로를 해주는 인연을 찾아가더라 그래요. 또는 무오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오일주를 만나더라. 어떠한 사람 정묘일주를 이렇게 사주를 보는데 그 사람 철을 보니까 무오일주더라. 이 사람이 철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발복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정말 좋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가정적으로 재물적으로는 많이 풍족해주고 좋은데 부부정이 없다는 일지 효신 일주가 또 무오일주에 부부정이 없다는 일지효신의 무오일주를 만났더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가 개 닭보듯 하면서 돈만 벌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부부는 자식들을 보는 재미. 이 남자도 자식들하고 노는 그러한 경우. 또 아내도 자식하고 노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부부 서로 간에는 묘하게도 정이 안 붙는다고 그래요. 근데 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묘하게도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면은 그 여자들이 좋다고 그래요, 또. 이것이 일지효신의 특징이다. 그래서 정묘일주는 인정이 많아서 남 주기를 좋아하는 속성 이면에는 편을 가르는 냉정함이 있어서 자신의 이익이 되어주지 못할 때는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마음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적군이 아군이 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못된 버릇이 내재하여 있다. 그러나 사화나 오화 또 다른 정화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남을 원망하는 못된 버릇, 남을 말에서 불평, 불만을 하는 이러한 버릇, 이것은 이렇게 없다고 그래요.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다. 벌써 사람이 품격이 틀리다. 어찌 되었건 이 정묘일주는 외면은 온순하게 보이지만 자칫 잘못 건들면 집요하게 싸움을 걸어오는 승부사 기질이 내재하는데 이것은 병인일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지 편인은 분해 회전이 빠르고 수리 계산 능력이 뛰어나며 성견지명이 있고 초반에는 늘 앞서 나가는 임기응변 일지 편인 성분에 이 부분이 대받아치는 성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능력이 있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신을 과신하여 거북이와의 경주에서도 지는 현상으로 나타나 빈약한 토끼이므로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묘일주가 변덕이 심한 단점이 있고 중도의 포기를 잘하는 경향이 있어서이다. 남자는 배우자가 인수의 자리함으로 대개 고부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정묘일주 여명은 쓸데없는 똥꼬집에 자존심이 강하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초래하여 그 남편과 분란을 조성하여 내 친정집과 시가집을 따로 구분하여 적분을 만드는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부부정이 단절되어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 모친을 모시고 일평생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일지의 편인도와의 작용으로 가정 형편을 파악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여자들도 많으며 계획성이 무딘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편인도와는 묘술합과 해묘합, 묘유충과 자묘상행이 없어야 하는데 이때 여름에 태어나 해묘합은 길하지만 겨울에 태어난 해묘합은 흉하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때 을목투가는 더욱더 흉하다. 일지묘목은 도화살, 함지살, 효신살, 편인도화, 병지도화가 되는데 병지도화가 발동하면 주색을 탐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일도 있다. 연월지에 있는 도화는 장래도화라 하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일시지에 있으면 장외도화라 하여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거나 색정을 탐하여 변태 행위로 인륜을 그리치고 음욕으로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 명식이 양호하다면 화려한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명식에서 필요한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핀 후에 사주간명을 해야 하는데 월일지형충이나 일시지형충은 흉하다. 도화살은 수옥살과 삼재팔란살을 겸하고 있다 그래요. 이 도화살에는 꼭 반대급부가 있다. 도화살이 좋은 작용을 하면 그냥 밝고 화려한 살로 좋은 반면에 이 도화살의 결과, 이 도화살은 원인이다. 원인, 인연, 인과에 해당이 되어서 이것을 원인에 해당이 되고 이 결과로 나타나면 수옥살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 도화살은 씨 뿌리는 작용이다. 씨를 뿌리고 이 수옥살은 이 씨가 장성한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각기 한 글자의 음양의 속성으로 기신의 속성과 희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화살은 수옥살, 삼재팔란살을 겸하고 있어서 더욱더 흉하여 도화병으로 몸을 망치거나 간통으로 형옥사를 당하거나 정사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월주가 임자라면 천합지형이 되는데 부모 형제의 덕이 없어서 초년부터 외롭고 동서남북 뛰어봐도 소득이 작으며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칫 형옥살의 피눈물을 천합지형이 되면 거의 다 이 형옥사를 한번 구경을 해본다 그래요. 그리고 관제, 구설, 법정, 출두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정묘일주와 천합지형이 되는 글자는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항상 색정을 조심하고 정그리움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남편 덕을 보겠다는 처덕을 보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현명한 삶을 만드는 지혜가 될 것이다. 특히 여명의 경우 수기가 많으면 남자 풍파를 당하고 남명의 경우는 주로 딸을 낳고 처자와 인연이 없으며 수시로 재앙 구설을 당한다.
인수과다로 흉하다면 자폐증에 시달리는 자식이 있기 쉬우며 무자식이 되는 일도 있는데 모친으로 인해서 재앙 백출이다. 정묘일주는 승모화의 형상이므로 시력이 약할 수가 있다 그래요. 이 정화가 상징하는 것이 시력이다, 눈이다 그래요. 이 그 시력에서는 정해일주가 시력이 좋고 상당히 눈이 예쁘다 그래요. 이 계사일주도 눈이 예쁘고 이 정해일주 참 눈이 촉촉하니 예쁘다. 그런데 이 정묘일주는 묘목이 승목으로서 정화, 불을 끄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력이 약하고 눈이 그렇게 그 아주 맑고 초롱초롱하고 선명하고 그 부분은 좀 해당이 안 되더라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 약한 경우가 많고 저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을 조심해야 하는데 신경이 예민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자수와 유금은 명식에 없는 것이 기라며 묘목은 목기로 나무와 같으니 책이나 인쇄, 전자, 자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문서 보관이나 도서관, 서점이나 인연이 많으며 그리고 이 정묘일주가 의류, 의상, 음식, 재료, 교육, 행정, 의료, 문화 그리고 이 의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의료 관련된 일이 많다. 그리고 건강제품 관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예술 계통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분야는 융업, 종교, 언론, 원의 계통이 적합하다. 편인도화를 활용하여 여관 등 숙박업이나 주택, 임대사업 등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도 있으며 여행사, 호텔에 근무하거나 밝고 화려한 쪽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으며 항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묘일주의 이 정화가 골프채죠. 그리고 또한 이 정화가 짚고 다니는 거죠. 땅을 딱딱딱 짚고 다니는 거다. 그러면 짚고 다니는 이것을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면 이미 나이를 먹었거나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강이 들어간다, 여기서. 그래서 건강식품과 관련이 깊고, 그래서 여기에서 의료가 들어간다. 이 그 다음에 묘목은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지죠, 이 부분이. 따로따로 떨어지는데 정화가 이 묘목 위에 앉아서 이 묘목의 이 현침, 이것으로 뿌리를 딱 내려서 박아버리니까 쫙 쪼개져 버리죠, 이쪽에, 묘목에.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묘월에는 봄동 배추가 되었건, 배추가 되었건, 어떠한 것이든지 만물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요. 이 배추도, 봄동 배추도 활짝 벌어진다. 태양 양기를 받기 위해서 활짝 벌어진다. 벌어질 수밖에는 없다. 이 묘목 역시도 이 정화가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쫙 벌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 묘목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배성궁이다, 남편이다, 아내나 또는 어머니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쫙 벌어졌다면 이 묘목이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쪽 저쪽 벌어졌기 때문에 두 마음이다. 이중성이다. 또는 이것이 쫙 벌어진 그 일을 만드는 그것은 이 정화가 다 한다. 여기다가 지팡이를 때려 박아버리기 때문에 정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부 이별의 단추는 전부 다 이 정화가 만든다. 이 묘목은 가만히 있으면서 가정을 지키고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이 묘목 토끼를 정화 골프채로 때려버리거나 이 정화 골프채를 뿌리에다가 내려서 박아버리거나 이것은 전부 다 정화가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정화가 남자라면 자기 본인이 그러는 것이고 여자라면 여자 또한 자기 본인이 그러는 것이다. 여자 본인이 이렇게 되었던 저렇게 됐던 가정을 깨트려 버린다.
남편궁을 파극시켜서 깨끗나 버립니다. 또는 남자 정묘일주라면 남자가 그러한다. 이것이 정묘일주의 특징이다. 그래서 의료 관련 간호사, 약사, 약국, 의료 관련업 이쪽이 많고 또는 방사선과 이러한 쪽 건강식품, 건강에 관련된 이쪽 관련을 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자, 오늘은 정묘일주를 했고 내일은 무진백호, 일지 홍염살인 무진백호에 대해서 내일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